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 기사인데 완전 고용 속 침체에 대비하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경제 논리로 설명이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용만 보면 완벽한 경기 호황이고 아주 좋은 상황이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 경제지표에서 경기 둔화 그리고 앞으로 침체가 다가온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뉴스 기사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발표가 됐어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3.7%밖에 안 된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금리가 낮고 경제가 좋고 경기를 부양하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한 3점 몇 퍼센트 정도, 이건 시대마다 변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더 이상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돈풀기를 더하고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면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물가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자연 실업률입니다. 지금 3.7% 정도면은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그런 실업률 상태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요 정도 실업률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땠습니까? 실물 경기가 엄청난 호황을 보이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택시장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주택가격도 크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시대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게 3대 주택가격 지수인데 진로우 주택가격 인덱스가 고점 찍고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죠. 미국 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 지수도 고점 찍고 떨어져 내리고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고점 찍고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은 고점을 찍고 이제 슬슬 내려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P 500 지수도 2021년 말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졌다가 슬슬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도 전고점까지 회복은 못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 소비 지출, 요번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여기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제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어떠냐 살펴봤더니 상품 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전부터 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소비는 점점 이렇게 둔화되고 있더라. 반면에 서비스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 인력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품 소비가 쭉 둔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가구, 가전 등 이런 내구재라 그럽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경기가 좋을 때 많이 팔리는 품목들, 이거 임의 소비재라고 말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에서 이런 내구재 품목의 소비가 점점 횡보를 하면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에도 보면은 내구재 소비가 이렇게 감소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런 시기들인데 지금 뭔가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렇게 가전부터 해서 자동차부터 해서 이런 고가 제품들, 내구재들의 판매가 잘 안 되면은 이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내구재 관련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국가인데 특히 이게 실질적인 생산 수량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제가 박스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는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내구재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원자재라든가 부품 이런 쪽에서 기업들 생산 세트업체들이 주문을 줄여버립니다. 일단 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과거에도 이렇게 경기 침체라든가 둔화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면은 급격하게 반도체 재고도 늘고 매출 이익도 줄어든다. 이런 뉴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완전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기 호황 국면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기 둔화 및 침체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완전 고용 속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 자, 이렇게 주문을 한 뉴스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고용지표에서 뭐 다른 징후는 없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간 평균 노동시장 지표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할 때는 어떤 경기 침체가 터졌거나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2021년부터 해서 쭉 노동시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왜 노동시간이 감소를 하면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오냐?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좀 줄이거나 또 생산을 좀 줄여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인력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뭐 주문이 좀 줄어든다, 생산을 좀 감소시켜야 된다고 바로바로 사람을 잘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혹시 경제가 확 좋아지거나 소비가 늘어날 때 굉장히 애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력을 해고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하냐? 노동시간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사람들한테 뭐 야근도 안 시키고 하면서 점점 인건비를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해고를 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든다. 그럼 경기 침체가 왔거나 침체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노동자들의 주간평균 노동시간이 2021년 고점 찍고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을까? 과거에도 보면 경기 침체 수준으로 지금 노동시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고용주들이 사람을 바로바로 잘랐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시 채용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봉 협상을 할 때 엄청나게 비싸게 줘야 됐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구인을 못 해가지고. 이런 트라우마들을 미국 고용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수요가 부진하고 침체가 오는 것 같아도 해고를 바로바로 할까요?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이렇게 쭉 줄여가면서 어쨌든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요. 대신에 고용 상태는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괜히 또 다시 경제가 좋네, 소비가 늘어나네 그러면 한번 자른 인원 다시 뽑기 너무 힘들거든요.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최근. 그러다 보니까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자르진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임금 상승률에서도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월에 발표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서 살펴봤지만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 3.7%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시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경기가 좋고 완전 고용으로 갈수록 점점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요. 사람들한테 웃돈을 더 줘서라도 어떻게든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펼쳐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021년 고점 찍고 2022년 내내 2023년 최근까지 계속 시간당 임금 상승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이제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사람들을 더 뽑아오려는, 어떻게든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용주들은 앞서 살펴본 그대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면서 사람은 자르지 않되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높게 주지 않으면서 고용 상황은 유지를 하겠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자르고 나면 다시 뽑기 힘드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미국 기업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자, 그럼 다른 고용지표들에서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냐 살펴보면, 우선 녹색이 제조업의 고용자 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건설업의 고용자 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제조업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이 제로예요. 계속 그냥 기존에 있던 고용자 수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력을 좀 자르긴 뭐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인력은 데리고 있대 신규로 채용을 안 하는 게 지금 제조업 상황이고, 건설업은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약간 평평해지는 이런 상태. 그리고 서비스업은 반대로 괜찮습니다. 교육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레저 숙박 쪽에 고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보 서비스,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레저 및 숙박 고용자 수도 이제 최근 증가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서비스 쪽에서 고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고용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비스업의 고용이 쭉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은 생산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저 및 숙박 쪽으로 뭐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파급이 돼서 경제 전체로 뭔가 퍼져나갈 만한 게 있나요? 제조업이 가장 큽니다. 왜냐, 제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제품을 가져다가 운반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운송 서비스가 파급이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돼요. 그럼 이제 리테일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원자재도 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 먹고 마시고 뭐 교육하고 애 키우고 이런 것 쪽으로 쫙쫙 퍼져나가면서 경제 파급이 제일 큰 게 제조업인데, 근데 레저 및 숙박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처럼 파급 효과가 뭐 크지 않아요. 뭐 교육 및 헬스케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업 부분의 이 고용 증가라는 건 이 생산성 자체가 그렇게 높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 서비스 쪽에 고용이 좋고 이렇게 업황이 좋다 그래도,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경기 둔화 상태를 경기 호황으로 다시 되돌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침체가 다가오는 걸 막을 정도의 이런 파급이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좋아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도 있죠. 레저 숙박의 노동시간, 그리고 교육 및 헬스케어 노동시간도 최근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노동시간이 감소를 한다. 레저 숙박업체나 교육 헬스케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람들을 자르진 못해요. 자르면 다시 데려오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유지는 하는데 이제 조금씩 수요도 감소하고 뭔가 조금 한물이 간 것 같으니까 일단 사람들 잡아놓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해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웃돈을 주고 과거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물론 당연히 제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고점 찍고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죠. 그리고 뭐 제조업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대부분 경기 침체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도 약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던 완전 고용 속 침체 대비하라, 이 내용을 요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뭐 거의 이해가 되시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특이 현상, 어떻게든 사람을 잡아놓고 자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노동은 더 이상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분명 둔화와 침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는 고용에만 얽매여 있을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고용은 잠시 좀 중요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죠. 자, 특히 이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 뭐 실업률이 줄어들면은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반대로 실업률이 늘어나면은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고전 학파며 뭐 케인즈 학파에서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막 이럴 때는 물가도 올라가는데 실업률도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 막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 이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게 뭐 필립스 곡선이에요. 지금 발생하는 이런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약간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특정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나서 경제 이론이 완전히 망가져요. 또 다른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분석거리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한 현실의 문제예요. 내 돈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대단한 전문가 또는 경제학자들의 말이 진리가 아닌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경제가 좀 무너지는, 기존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각자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가야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보수적인 중장기 투자자, 경제지표를 보고 논리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침체 이전에는 나타났던 이런 뭐 노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런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잠시 숨을 고르고 보수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성실하게 기회를 노리면서 경제 지표를 보고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돈을 벌죠. 하지만 반대로 뭐 빈자 항상 잊고 살아요. 뭐 숏 영상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뭐 게임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냥 잊고 살다가
그러다가 뭐 가끔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지, 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 이러다가 잊고 살다가 완전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의 기회를 싹 다 놓쳐버립니다. 그냥 잊고 살다가. 자, 그렇게 기회를 스스로 다 날려놓고, 기회를 날리고 나서 항상 하는 게 뭐죠? 남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에 누구도 당신한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기회를 노리면서 모니터링이란 것들을 해야지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에도 그렇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타이밍을 잘 알면 여러분한테 알려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자, 원리, 원칙, 또 경제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실하게 기회를 잡으려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잡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오늘도 경제지표를 보면서 함께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채널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 속한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